지금은 오전 질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주요 발언에 대해서 조태영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김기춘 비서실장, 한때 왕 실장으로 불릴 만큼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요. 오늘은 본인이 대통령을 잘못 보필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죠. 네,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오늘 청문회는 질문이 대체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쏠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김기춘 청문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였는데요. 다소 위축된 모습으로 출석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신의 잔재이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권세를 누리던 모습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된 데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또 이렇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죠.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머리 손질을 하는데 최대 90분을 소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여기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잘 모른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에만 있었다고만 말했는데 이거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이라면은 모르기 좀 어렵지 않을까 비서실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김기춘 전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개인 의혹만이 아니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질문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른다 또 부인하는 모습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관저에서 있었던 일은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자신은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또 머리를 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강변했습니다.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면서 각종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통화 기록을 살펴봐도 한 번도 최순실과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차은택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구속 뒤에 김기춘과 만났다고 차은택 씨가 이렇게 자백을 하자 마지못해 인정을 했는데 오늘 역시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을 뿐이고 최순실의 소개는 아니었다면서 최순실과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발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 전 실장,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나온 내용인데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시신을 인양하면 정부 책임이 커져서 부담이 된다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그 비망록에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질의도 나왔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일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사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자신 역시 자식이 죽었는데 왜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 했겠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그런 지시는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비망록 자체에 대해서도 자신이 아끼는 후배 검사이긴 하지만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차은택 씨의 만남을 놓고 또 다소 엇갈린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차은택 씨 측은 2014년에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한 반면 차 씨는 최순실 씨 지시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최순실 씨가 그만큼 실력이 막강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하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했다 이런 식의 의혹입니다. 이 실제 회동이 있었던 게 6월에서 7월 사이인데요.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 전 차관 또 정성근 당시 문체부 장관 내정자의 만남이었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최순실에 대해서 모른다면서 대통령이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문화 융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라고 해서 한 10분 동안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막강한 비선 실세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차은택 씨가 지난 2014년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문화부 장관을 추천했는데 관철이 됐다고 했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거론됐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인사농단 이 부분인데요.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의 요청을 받고 문화부 장관을 추천했는데 이 부분이 관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명을 추천했고 다시 요청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추천을 다시 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도 자신이 추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김기춘 전 실장과 만난 뒤에는 최순실 씨가 고위 관료들과 가깝다는 점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 고영태 씨는 또 최 씨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직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발언 정리해 주시죠. 네, 고영태 씨는 이제 한때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다가 멀어졌고 지금은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분히 오늘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최순실의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최순실이 2년 전부터 모욕적인 말을 하고 밑에 직원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가방 회사를 운영할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와 가방을 보여주러 가면서 최 씨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WK 직원이었는데 단지 직원이었을 뿐이지 측근이라는 점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발언도 살펴보겠습니다. 애초 김 전 차관은 김기춘 전 실장 소개로 최순실 씨를 알게 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오늘은 이를 부인했다고요. 네, 김 전 차관 하면은 체육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체육계에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인데요. 김기춘 전 실장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알았냐 이런 질의가 이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에게서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번복한 셈입니다. 김 전 실장이 정유라를 잘 보살펴 주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깊게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묘한 그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차관이 되고 알았고 차은택을 통한 것은 아니고 지인 소개로 알았지만 그게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 차관은 또 박태환 선수에게 리우 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왔고요. 오늘은 또 그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사석에서 말한 발언을 갖다가 논란이 됐죠. 네, 일단은 박태환 선수가 직접 밝혔던 내용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 전 차관의 해명을 보면요. 박태환 측에서 리우 올림픽에 보내달라는 연락을 해서 직접 만나게 됐고 만약에 가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박태환 선수 측에서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던 점에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일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정부가 IOC 헌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면서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박태환이 강압으로 받아들였다, 오해였다 이런 설명이고요. 말씀하신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과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화면에 김종 차관의 답변 모습이 녹화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김종 전 차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국정감사 때도 국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의원들과 약간 설전을 벌이기도 하면서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하면서 대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또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 일가와 함께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가 오늘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 질의에 앞서서 의결이 됐습니다. 불출석 증인 모두 11명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했는데요. 말씀하신 그 최순실 일가 그리고 또 문고리 3인방 외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에 대해서도 이 발부가 됐습니다. 다만 외국에 있는 정유라 씨와 장승우 씨, 이성환 씨에 대해서는 이게 발부되지 않았고요. 일단 오늘 오후 2시까지 동행명령을 내렸습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법안을 좀 보면요.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국회 동행명령에 불응해서 처벌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세월호 7시간 규명을 위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해줬다 이런 의혹이 있는 미용사 등에 대한 추가 증인 요청도 있었고요. 김성태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통해서 증인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출석을 명령했는데 지금이 2시 10분입니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오후 질의는 2시 40분에 속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 기자 잠깐만요. 지금 그 동행명령장을 설명하셨는데 발부는 됐고 전달은 다 각자한테 됐습니까?
네, 전달은 다 각자에게 됐습니다. 우병우 수석만 그 장모 집에 없어서 그 동행명령장을 집 사이에 앞에다 놓고 내려오는 장면이 현장 기자로부터 사진이 왔었는데요. 예, 동행명령장은 지금 각 증인들에게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행명령장을 주고 전달하고 거기서 강제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모양이군요. 강제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에도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됐지만 강제적으로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 차원에서 고발을 할 수가 있고 고발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회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건 동행명령장이 우병우 전 수석 빼고는 다 전달됐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오늘 나올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는 거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만 2시 40분 청문회가 속개되면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의원들이 그 출석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혹시 뭐 안정범 수석이라든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계속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윤학 기자, 주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